우리가 영어를 배울 수 없었던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는 첫 번째로는 이것 때문인 거예요. 언어의 발달 과정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아이들은 다 100명의 아이면 100명의 아이 다 반드시 듣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의 말을 처음에는 듣는 거예요. 우리 아이도 들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죠? 처음에는 듣기부터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듣기가 많이 익숙해지면 그 다음부터 옹알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을 하기 시작해요. 엄마 해봐, 엄마 해봐, 엄마 해봐. 이거를 2000번 넘게 듣는다는 거예요. 2000번 넘게. 그러면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건 학자들이 엄마, 엄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정확히 엄마 이렇게 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걸 하면은 이게 이제 듣기 말하기가 되기 시작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어휘력이 향상이 돼요. 막 물어보기 시작해. 그 다음부터는 엄마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엄마 의자 뭐야? 의자 이거야. 뭐 사람 앉는 거야. 의자가 알겠어. 엄마 이건 뭐야? 뭐 저건 뭐야? 계속 이제 하면서 어휘력이 확장이 되기 시작하고 의사소통이 끝나요. 그런 다음에 8살이 되고서 아니 뭐 7살이 되고서 그 다음부터 이제 읽기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쓰기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순서를 어떤 100이면 100 아이 다 이 순서를 거치는데 한국 영어 공부 방법 잘못된 게 뭐냐면은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너무나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거꾸로 시작하는 거예요. 읽기나 쓰기부터 듣기부터 시작해야 되는데요. 순서를 정반대로 가는 거죠. 이게 영어를 배울 수 없는 가장 큰 이유예요. 반드시 듣기부터 시작해야 돼. 근데 이거를 사람들한테 제가 얘기를 하면 상식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근데 그 당연한 걸 지키는 사람 전 거의 보질 못했어요. 한국 교육도 이걸 지키지 않아요. 당연하다고 말을 하지만 그들이 지키는지를 가만히 보면 절대 지키지 않아요. 반드시 근데 이게 당연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죠. 반드시 듣기부터 시작해서 말하기, 읽기, 쓰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게 인간이 되는데 보면 좌뇌랑 우뇌랑 분류되어 있죠. 좌뇌는 보시다시피 뭐 숫자, 뭐 도형 같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어떤 과학, 원소 기호 같은 것들 있죠. 우뇌는 보면은 이제 이런 그림이 있고요. 음악이 있고요. 떠오르는 어떤 발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좌뇌는 주로 감정이나 감각이나 이미지와 우뇌는 그런 거 관련된 거고 좌뇌는 주로 논리나 이런 거 관련된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언어를 배울 때 어디로 배우냐면 이걸로 다 배우는 거예요. 마치 인간의 뇌가 반만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한국 사람. 영어를 못하는 이유는 한국은 뇌를 반만 쓰거든요. 못하는. 언어는 이렇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감정. 우리 angry 하면서 나 화났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나 정말 화났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나 슬퍼 이렇게 안 해요. 나 정말 슬퍼 이렇게 하죠. 언어는 감정과 어떤 이미지와 이런 게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언어는 논리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언어는 문법 체계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학교는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학교는 사실 그냥 책 갖다 놓고 단어 외워, 문법 외워, 단어 써, 문법 써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영작해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어떤 영상물들을 적극 활용하지 않아요. 물론 활용하죠. 10%, 20%. 근데 이거를 80%, 90%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정말 다거든요. 여기서 웃고 있으면 스마일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냥 스마일 웃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지속력인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이들한테 정말 해당되는, 성인도 그렇지만 아이들한테도 많이 해당되는 건데, 이게 제 물이 끓잖아요. 여러분들 물이 몇 도에 끓죠? 100도. 그죠? 딱 100도. 물이 98도면 끓나요? 물이 98도면 절대 안 끓잖아요. 근데 똑같아요. 모든 일에는 임계량이라는 게 있어서 물 보면은 딱 100도에 끓잖아요. 그게 임계량인데 임계량에 딱 달아놔야지 이게 된다는 거예요. 물이 끓는다는 거예요. 언어도 똑같아요. 이 임계량이라는 게 있어서 반드시 일정 수준을 들어야지 이게 트인다. 근데 제가 이거 봤을 때 우리 학생들이 하는 건 사실 지속할 수 없다.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일단 재미가 없고 지루하고요. 근데 지속력 있게 하면은 배울 수 있다. 지속력 있게. 이런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거.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중학교 때 뭐 초등학교 도 마찬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영어를 좋아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저는 영어라는 걸 좋아해 본 적이 없어요. 아마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저보다 영어를 제가 장담을 하건데 저보다 영어를 다 잘했을 거예요. 학교 다닐 때는. 근데 저는 영어를 그만큼 못했었고 영어에 전혀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영어를 어떻게 그럼 했냐? 제가 여기 있는 분들보다 뛰어나고 머리가 좋아서 했냐?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고 저는 이렇게 재밌게 할 수 있었다. 너무 재밌으니까 지속하고 남들보다 많은 시간을 투자했고 오랫동안 하기 때문에 실력이 될 수가 있었다. 그래서 재밌게 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시간이 많네. 네, 그 다음에 이제 핑퐁 훈련법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이게 너무나 중요한데 뭐냐면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영어 교육 방식은 이제 핑퐁이라는 게 거의 되질 않아요. 거의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원을 보내도 우리 아이가 뭐 영어를 많이 써 이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이 쌍방향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교육이라는 거는 일방향적으로 이렇게 세뇌시키고 주입하는 게 아니라 쌍방향이 돼야 돼요. 언어는 특히 그래요. 말하기를 늘리는 해법은 여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업이 어느 정도의 퍼센테이지로 쌍방향이 될 수 있냐. 근데 이게 거의 100%에 다다라야 되는 거예요. 100%. 그러니까 사실은 아이들이 영어를 배운다고 해갖고 만약에 어떤 학원을 보낸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학원을 갔을 때 선생님이 말하는 시간이 80%다. 그리고 아이가 말하는 시간이 20%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영어는 절대 못해요. 절대 못해요. 아이가 말하는 시간이 한 60-70%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30%밖에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영어는 반드시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도 쌍방향 학습법이다. 핑퐁 영어. 핑퐁은 우리 탁구잖아요. 탁구 영어를 탁구를 핑퐁이라고 하는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아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듣기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럼 누가 모르냐. 상식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거라고 사람들이. 근데 그걸 지킨 사람 아무도 없다고. 똑같아요. 핑퐁도. 쌍방향 학습법이다. 이게 중요하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누가 말을 못하겠어. 근데 실제로 수업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이 핑퐁 영어 훈련법인데 제가 이제 우리 현님한테도 책을 드렸지만은 그 책 이후에 낸 책이 이제 이 신한국의 꼬소리문 스토리텔링 훈련법인데 이게 스토리텔링이 저도 이걸 만나고 정말 너무나 좋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스토리텔링이 엄청나게 많이 도움이 되는데 스토리를 듣고 정말 계속 답변을 해요. 계속. 이게 내가 말하는 시간이 정말 이 강사가 말하는 시간보다 압도적으로 많을 정도의 이 스토리. 그렇게 만들어요, 실제로. 계속 질문 던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2차 대전 때 실제로 이게 다큐멘터리에 소개가 된 건데 실제로 군인들을 스파이로 보내기 위해서 훈련했던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6개월 정도 내에 군인들이 시간이 없잖아요. 전쟁 상황이니까 이건 나라의 운명이 달리는 거니까요. 스파이들을 훈련을 시킬 때 한 6개월 정도 시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6개월 만에 독일어, 뭐 이탈리아어, 프랑스어 이런 것들을 마스터를 시켜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마스터 시키냐는 거예요. 근데 그때 실제로 이거를 했다고 해요. 사람을 한 명 앉혀놓고 이렇게 군인 2명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말할 수밖에 없게. 그거 뭐 12시간, 13시간씩. 거의 정신병 걸 정도로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실제로 이게 어마어마한 효과가 좋아가지고 6개월 만에 언어가 다 트여버렸다고 해요. 근데 핑퐁 훈련법이랑 똑같잖아요. 우리 코치님 알잖아요. 계속 질문 던지잖아요. 그럼 회원님들 쉴 새가 없잖아요, 이게. 네, 그렇게 이제 만드는 게 이 방법입니다. 이 방법. 계속 또 던지는 거. 그래서 이게 아이가 언어를 배우는 방식과 똑같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언어를 듣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말인지 처음에 몰랐다가 서서 이걸 이해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계속한 쌍방향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엄마랑 아이랑 계속 왔다 갔다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아니라 이따 이제 우리 강사님이 이제 예시를 들어드릴 건데요. 이거는 그때 더 자세히 보시면 될 것 같고. So there was a man named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처음에는 스토리를 알려주고 그 다음에 계속 던져요. 질문 수십 번씩. 그래서 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배우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제 사람들 생각을 하죠. 그래도 부족한 거 아니냐.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나 스토리텔링에도 부족한 게 아니냐. 절대 부족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때까지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단어 한 10,000단어 된다고 제가 아까 얘기를 했는데 애니메이션 한 편에만 들어간 단어가 2,000, 3,000단어. 애니메이션 한 편에 어마무지한 단어가 들어가요. 보통 애니메이션 한 편에 1,000문장, 영화는 한 2,000문장이 들어가는데 보통 한 문장에 3단어는 최소 포함이 돼 있거든요. 3단어는.
그럼 첫 문장이라고만 쳐도 한 3,000단어 되는 거예요. 애니메이션 2편만 해도 이렇게 2편에 3편 정도만 해도 7,000에서 8,000 단어 이상 학습이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돼요.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리스닝도 문장을 이렇게 훈련할 수 있고, 영어 한 편만 해도 2,000문장 넘게 훈련할 수 있고, 그다음에 스피킹, 이제 우리가 스토리를 계속 던지고 답변하고 던지고 답변하는데 이게 이제 1,000문장이 넘어가게 돼요. 나중에는 1,000문장이 넘어서 이제 말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실제 이게 사례들인데 보시면은 이게 첫 번째 이 아이가 초등학교 때 거의 남들 초등학교 다닐 때 대학교 갈 정도로 이제 영어를 굉장히 너무 잘하게 된 학생인데 이 학생도 보면은 저랑 똑같은 방법을 했더라고. 완전 산골 마을에 이제 이렇게 찾아가는데 이 아이가 이제 보면은 완전 산골 마을에 이제 영어를 너무 잘하는 아이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 아이가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 아이가 이 라이언 킹이 이때는 이제 비디오 테이프인데 비디오 테이프가 끊어지도록 봤다고 하더라고요. 또 뭐. 근데 이 아이가 영어를 마스터를 했어요. 이 어린 나이에 마스터를 해갖고 이제 대학교를 가서 이제 뭐 신도 이제 천재다 뭐 이런 얘기를 듣는데 이 아이도 근데 사실 뭐 천재가 아니라 저랑 똑같은 방법으로 했어요. 제가 했던 방법, 제가 애니메이션 보고 또 보고 했는데 이 아이도 똑같이 애니메이션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이렇게 해서 늘 사례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의 좋은 사례가 있는데 이 아이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보고 엄청 놀랐는데 영어를 정말 잘 구사해요 이 아이가. 근데 이 아이 비결이 뭐냐면은 게임 방송이 있거든요. 영어로 게임하는 외국인들이 그걸 하루 종일 보는 거예요 앉아. 그것만 봐서 영어를 엄청나게 잘하게 된 이 아이인데 또 쓰는 문장이나 이런 거 보면은 거의 원어민급으로 해요 영어를 이 아이. 근데 이게 그러면 뭐 여기서도 영재 발굴단에도 나오고 뭐 이 아이가 정말 똑똑하고 근데 절대 아니에요. 제가 이거를 직접 이제 똑같은 이 아이들이랑 똑같은 방법을 해보니까 다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이 언어를 배우는 듣기부터 그 다음에 핑퐁으로 말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읽기 쓰기 하는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은 그 방법을 하지 않으면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위 한 5%에서 10% 뛰어난 학생만 영어를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방법으로 배우면은 저같이 영어를 전혀 몰랐던 복싱밖에 몰랐던 사람도 할 수 있는 거고 이 첫 번째 아이 나기업 군처럼 완전 시골에 살아갖고 어떠한 영어 학원도 다닐 수 없고 어떤 영어 공부도 제대로 할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아이도 잘할 수 있는 거고 이 전기범이라는 정말 평범한 이 아이도 게임 방송만 밖에 안 보는 게임만 좋아하는 이 아이도 영어를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는 아무나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목에도 얘기했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한국에서는 이 한국 교육이 정말 잘못됨으로 인해서 상위 뭐랄까 5% 10%만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포장이 돼서 정말 이런 기이한 어떤 영어 시장이 우리나라 엄청나게 크잖아요. 이런 기이한 시장이 형성이 되고 이렇게 하면 영어 잘한다 저렇게 하면 영어 잘한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학부모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그 영어라는 게 사실 그렇잖아요. 저희 이제 우리 이제 부모님 세대 때들 정도만 해도 해외여행을 그렇게 많이 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많이는 안 가요. 근데 저희 세대만 하면은 해외여행 안 가본 사람이 없을 정도고 해외여행도 굉장히 다양한 국가들을 가죠. 근데 우리의 이제 나중에 이제 자녀 세대들을 한다면은 정말 세계가 정말 글로벌하게 돼요. 지금도 한국의 기업들이 외국 기업들이랑 경쟁을 많이 하는데 앞으로 한 10년에서 20년 후를 보면은 정말 이게 세상이 좁아지는 거예요. 점점 지금도 좁아지고 있고 인터넷이 너무나 많이 발달이 됐지만 더 좁아질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영어가 어떤 기회가 가져다 줄 거냐?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읽은 책인데 이 책이 미국에서 헤드헌팅을 하는 헤드헌터 분이세요. 그래가지고 직업을 이제 소개를 해주는 일을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정말 놀라워요. 뭐냐면은 미국의 실리콘밸리라고 하면은 거의 그 기업들의 성지 실리콘밸리라고 하면 뛰어난 여러분들이 아는 거의 대부분의 애플이나 구글이나 이런 뛰어난 기업들이 다 실리콘밸리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이 실리콘밸리의 인력의 30% 그러니까 거기서 직원으로 일하는 사람의 30%가 아시안 인종이라 해요. 아시안계. 그리고 얼마 전에 그 다 보면은 CEO들 다 아시안으로 뽑죠. 마이크로소프트 CEO 사장도 지금 아시안계죠. 그래갖고 미국의 유명한 줌이라는 세계적인 기업 아시죠 여러분들? 우리 코치님 줌 써봤죠? 맨날 쓰고 있죠. 줌이 어마어마한 세계적 수백조 기업 가치가 가진 세계적 기업이 됐는데 줌의 CEO도 아시안인이잖아요. 중국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많은 일자리들을 아시안이 지금 장악하고 있어요. 근데도 아직
아직까지 뭐냐면은 정말 이제 한국은 이렇게 좁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저도 이제 미국에 가서 세상이 넓다는 걸 알게 됐지만은 아직까지 많은 한국 사람들이 한국에만 너무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이나 어떤 이런 기업들에만 포커스를 맞추는데 삼성이나 뭐 LG나 뭐 이런 이제 한국의 소위 대기업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죠. 근데 삼성에 비할 건 아니지만 보통 대기업군으로 분류가 되면 1조 정도 되면 대기업군으로 분류가 돼요. 근데 1조 정도 되는 기업이 우리나라에 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1조 단위 되는 게. 우리나라 한국 스타벅스 코리아 정도 되면 1조 치거든요. 스타벅스 코리아가 어마어마하게 확장을 이렇게 했는데 1조 정도 되는 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렇게 많지 않다. 수십 개 정도. 근데 세계로 나가면 수천, 수만 개가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도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기업들이 세계엔 깔려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가 만약에 영어를 잘하게 되면은 이런 기업들에 가서 일을 할 수가 있고 이런 기업들에 나중에 CEO가 될 수 있는 비전을 꿈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어는 단순히 우리 아이가 커가지고 수능 잘 봐서 좋은 대학 가 이런 수준이 아니라 미래에는 우리 아이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너무나 넓어져요. 기업도 한국에서 소위 대기업이라는데 뭐 1000대1 경쟁률로 들어가려고 하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근데 세계 무대로 보면 그런 기업이 쫙 깔렸다는 거예요. 수만 개가 깔려 있어요, 사실은. 그 정도 기업. 하여튼 그런 얘기들. 여기서도 보면은 포춘이 선정한 포춘에서 2018 세계 500대 기업을 보면은 보세요. 월마트 1등, 미국, 중국 2등, 중국 전력망 2등, 그다음에 시노펠 3등, 중국, 페트로차이나 중국, 보면은 미국, 중국, 영국, 일본, 독일, 영국, 미국, 그다음에 이제 뭐 자랑스러운 삼성이 있대요. 한국. 근데 이거 말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거의 보지 못할 거예요. 미국, 스위스, 미국, 독일, 미국, 이탈리아, 미국 이렇게 되는데요. 500대 상위 500대 기업에 들어가는 한국 기업이 한 14개 정도가 되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이게 조금 옛날 자료긴 한데 최근에도 그렇게 달라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미국 보면은 글로벌 500대 기업에서 132개 더 늘어났어요. 참고로 최근 들어서 더 늘어났는데 170개가 180개 될 거예요. 그다음에 중국도 더 늘고 있고 89개. 이건 100개가 넘었어요. 중국은. 그다음에 일본 60개, 프랑스 30개, 독일이 한 30개, 한국이 14개 정도인데 글로벌을 무대로 보면은 이제 너무나 무대가 이제 크다는 거죠. 우리 아이를 이런 무대에서 살게 할 거냐? 아니면 정말 작은 한국이라는 무대에 살게 할 거냐는 이 영어가 거기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거다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저도 한국에 있을 때 정말 우물안 개구리였어요. 우물안 개구리고 저희 부모님이 얘기하는 어떤 좋은 대학 가면 인생이 풀린다 뭐 이런 것만 듣고 항상 이렇게 자랐던 저도 그런 적인데 인생을 이렇게 살게 되고 미국에 나가게 되고 이제 뭐 회사도 이제 경영하게 됐는데 근데 세계 무대는 너무 넓은 거예요. 세계 무대는. 그중에 한국은 너무나 작은 나라. 네, 그래서 영어를 우리 아이가 이 방식대로 하면은 정말 잘하게 될 수 있다. 우리 아이의 머리가 좋고 이런 걸 다 떠나서 이 방식대로 하면 잘하게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많은 기회가 올 거다라는 거. 네, 뭐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네, 감사합니다.